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818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천재의 여성 작가 메리 셸리웨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역사적인 한 권의 공포소설을 완성합니다. 바로 유명한 이 소설이죠. 프랑켄슈타인. 소설 속의 주인공은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젊은 물리학자였어요. 그는 이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되살릴 수 있다는 그 자신만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열정을 바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실험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이 탄생한 피조물은요, 겉모습이 추악하게 그지없는 괴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이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이 창조주에게 깊은 증오를 느꼈고요. 복수를 위해 그를 찾아 나가게 되는 내용이었죠. 이 스토리 익숙하시죠? 소설 속 물리학자의 이름은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소설 프랑켄슈타인은요, 사실 그 과학기술의 오만이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재앙이 되어서 인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 최초의 소설이었어요. 이후로 프랑켄슈타인은 영화, 연극, 만화 등으로 재생산이 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어떤 그 괴물의 이미지를, 몬스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허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과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200년 전입니다. 한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전기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해요. 그는 살인으로 처형당한 사형수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실험은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영감이 됐었죠. 그녀가 집필하기 20년 전 정말 인간을 상대로, 물론 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끔찍한 실험을 했던 이탈리아의 과학자 지오바니 알디니, 바로 그가 소설 속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모델입니다. 알디니는요, 절단된 그 사람의 시체 일부를 얻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전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는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동정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렀다가 되돌아오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동전기와 똑같은 전기를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 안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죽은 생명체를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생명체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자체적인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 외부적인 전기를 넣어줬을 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알데니는 생각보다 야망이 큰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야망은 이 전기를 이용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었죠. 1802년 1월입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요, 알디니는 죄인의 참수된 시신으로 공개 실험을 거행해요. 이때는 그 시신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잘린 몸통에도 전기를 흘려보냈고요. 자, 여러분, 먼저 참수된 시신이라는 건 이제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신의 그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낸 거야. 그런데 시신이 들썩거리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건 공개 실험이었기 때문에 보던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망에 찬 알디니가 자신이 이걸 더해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막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들썩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요 장기, 즉 심장이나 이 폐가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디니는 이 시신의 폐에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사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사람이 다시 들어 마셔야 되는 게 이론이죠.
하지만 실험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공개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자 알드니가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왜 이 실험이 도대체 실패하게 됐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 이 시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수당한 시신이 건강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성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시체가 필요했죠. 그런 시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런던이었죠. 왜냐하면 런던에는 참수형, 그러니까 목을 자르는 참수형 대신에 교수형을 주로 선택을 했거든요. 교수형이란 건 목을 매달아서 이제 사형에 형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형에 처한 좀 더 좋은 상태의 시신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19세기 초 당시에는 영국은 유럽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약 런던에서 알디니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는 단번에 유명해질 게 분명했죠. 1802년 12월 알디니는 모든 실험 기구를 챙겨서 런던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영국에선 이 합법적인 시신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그러니까 모든 그 사형수들의 시신을 의사들이 막 해부하고 실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신을 구하지 못한 의사들은 시체 도둑들과 거래를 하곤 했죠. 자, 하지만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꺼내진 시신들은 이건 이미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알디니에게 무의미했어요. 알디니는 죽은 지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여전히 시신에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자, 이런 완벽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영국 왕립외과대학교의 직원 파스를 찾아갑니다. 파스는요, 이 알디니 같은 사람에게 막 죽은 시신을 공급해주는 완벽한 중간 거래인이었어요. 자, 알디니가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적당한 시신을 넘겨받기로 파스와 거래를 성사합니다. 알디니와 파스가 이 완벽한 시신을 찾기 위해 감옥으로 향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완벽한 한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포스터였어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참고 사진을만 가져온 겁니다. 건강 상태가 완벽했어요. 그는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지만 그는 아직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쩌다가 아내와 자식을 죽이게 된 걸까요? 그 영국의 19세기 초 많은 그 노동자 계급이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조지 포스터와 아내 제인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고 둘은 같이 살 형편도 안 됐죠. 그래서 남편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인이 어느 날 이제 아기를 안고 토요일 밤에 남편의 숙소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그랬었고요. 매주 일요일이 되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포스터는 이제 제인 손에다가 생활비를 좀 주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렇게 만남을 갖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 뱃사공은 자신의 배 아래에서 익사한 여자 아기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성인 여성의 시신도 발견하게 돼요. 그건 조지 포스터의 아내와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격자들이 나타나더니 그 일요일 저녁에 이 여자와 아이가 어떤 남자와 걷고 있었다고 증언해요. 죽기 전 같이 있었던 사람은 조지 포스터밖에 없어요. 자, 경찰이 조지 포스터에게 찾아갔고 당신의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살해 혐의로 체포되죠. 근데 그는 감옥에서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요. 1803년 1월 12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이 조지 포스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계속 얘기해요. 분명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이 있었던 건 맞다. 근데 난 그들이 떠나가는 걸 배웅했고 그리고 나서는 보지 못했다. 난 아내와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다. 라고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노동자층 그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의 진술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더한 것은 이 건강한 조지 포스터의 시신을 이제 교수형 돼서 얻고 싶었던 알디니는 그를 갖기 위해 이미 위의 사람들과 다 손을 썩고 얘기를 해둔 상태였고요. 판사까지 이미 매수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교수형뿐만이 아니라 당시 영국에서는 당신은 죽고 나서 당신의 시신은 해부될 겁니다 라고까지 판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포스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 죽으면 네 시신 이제 다 의사들이 해볼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처형까지는 단 3일이 남아 있어요. 절망적인 포스터와는 달리 알디니는 완전 흥분했죠. 왜냐? 자, 알디니, 나는 너의 생명, 너의 죽은 시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니까요. 그래서 알디니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험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마쳤어요. 하지만 포스터는 아니었죠. 그는 사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죽고 나서 자신의 시신이 해부되면 자기는 천국에도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알데니가 안 돼, 안 돼. 내 귀중한 시신이 죽으면 안 돼 하면서 그를 그가 이제 감옥에서 절대 자살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다 묶어놨었다고 해요. 자, 포스터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형장에 거의 자기 발로 걸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그는 교수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에 처해진 포스터의 시신은 약 1시간가량 감옥 마당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파스에 의해서 알디니가 있는 왕립외과대학교로 옮겨지게 됩니다. 1803년 1월 17일이었어요. 왕립외과대학교로 시신이 도착합니다. 이 실험실에는 선발된 몇 명의 사람들, 이 실험을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알디니, 그리고 파스, 그리고 포스터의 시신이었죠. 침묵 속이었어요. 모두가 알디니의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알디니는 먼저 이 완벽한 시신을 눕혔고요. 첫 번째 전극을 포스터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전기가 흘러들어왔고 포스터의 시신은 들썩였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분명 죽은 사람이에요. 1시간, 2시간 전에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전극을 갖다 대자 시신이 들썩였다고. 마치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넌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점점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자, 알디니는 두 번째 전극을 포스터의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포스터가 살짝 했던 이 들썩임이 갑자기 격렬한 요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포스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알디니가 그렇게 바라던 결과였어요. 눈을 떴어요. 죽은 포스터의 가슴이 마치 호흡을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2차 호흡은 없었어요. 알디니의 폐의 움직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처절하게 시신의 몸에 더 많은 전류를 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전류를 넣어도 시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알디니는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실험이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나자 크게 실망했죠. 그는 서둘러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는 만약에 정황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이 시신의 상태가 조금 더 좋았더라면 분명히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 실험을 정점으로 사실 알디니가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비슷한 실험을 또 다른 시신을, 건강한 시신을 구해서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실험을 계속했을 수도 있죠. 야망 있는 과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실험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시신들을 가져왔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처참한 최후는 파스한테 있었어요. 파스는 실험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알단이의 실험이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그에 대한 공포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조지 포스터. 너무나도 늦게 조지 포스터의 무죄를 입증해 줄 만한 증인이 나타납니다. 사망한 부인 제인과 친분이 있었던 2명의 여성이 사실은 그녀가 그전부터 막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아기와 함께 자살할 거라는 걸 미리 말했다고 증언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와 그리고 부인은 사실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지 포스터는 처음부터 무죄였을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죠.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의 무죄가 밝혀졌다면 알디니에 의해 또 한 번 그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생명을 살려 유명세를 얻겠다는 이 한 과학자의 욕심은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이 메리 셸리. 이 사람은 이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합니다. 과학이란 이름하에 시행되는 이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최초로 던진 소설이었죠.